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가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복지부와 의사가 만난다면이라는 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의사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 협회, 그 다음에 의대 교수, 개업이, 전공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해당되지 않은 봉직이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협회하고 보건복지부가 만난다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마 이럴 거예요. 제한된 그 재화 내에서 국가의 의료 체계를 돌려야 되니까 일단은 의사는 정책의 파트너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의사들이 볼 때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정책의 파트너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아십니까? 나눠서 다스린다. 영국이 잘하던 짓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전공의, 봉직의, 개업의, 그 다음에 뭐 병원협회, 의대교수 나누는 거죠. 지들끼리 싸우면 다루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협회라고 하면 의사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죠. 의협은요, 의사가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의사는 의사가 자생적으로 모여서 야,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정권이 만든 단체입니다. 초창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의협회장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의사가 직선제를 해서 의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의사는 사실 관변단체 성격이 강해요. 하지만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도 의사들 뒤통수를 많이 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정계로 진출을 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의협을 관변단체에서 의사들이 조직화된 데모를 처음 해본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학분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학분업 때 처음 의사들이 조직을 만들어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얻어낸 게 의대 정원 동결이었어요. 감축이었죠. 그때 보건복지부 하는 얘기가 자기들 들어줄 만한 해서 들은 거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의과대가 40개로 늘리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대로만 놔둬도 이미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의사 증가율이 제일 높거든요. 이미 포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늘면요, 의사들이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똑같아요. 총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OECD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정책 목표나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이용하는 편협함을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모를 엄청 해가지고 우리가 의대 동결을 정원 동결을 얻어냈고 자기들도 들어줄 만하니까 들은 거고, 의과대가 늘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의대의 의사 증가율을 좀 낮추자는 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의대를 늘리거나 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5공화국 때 헌법을 바꾸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는 헌법을 바꾼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5공화국 안에서 우리가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 맘대로 바꿉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5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제 못 믿는 거죠. 정부가 벌써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고, 거기다가 의협이 이때까지 관변단체였는데 처음으로 의사 나름대로 조직하고 의협 회장도 직선제하고 하면서 의협이 약간 의사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협하면 무슨 의사가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인 줄 생각하시는데 관변단체로부터 시작된 게 의협입니다. 관이 만든 관변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디바이드 앤 룰에 아주 최적화해 서 있는 게 의협입니다. 의대 교수는요, 직능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협회나 만들어도 직능 단체거든요. 이익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의회도 이익 단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견을 우리가 모아서 이야기를 할 때 창구는 의협이에요. 창구가 의협이라고 해서 의협으로 나가는 말들이 다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의협이 모든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 사태를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전공이니까. 저같이 기성세대 말고요, 우리 미래 세대의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뭐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때까지 저 같은 기성 의사는 패배 의식에 쩔어 있었어요. 해도 안 되고 정부는 지 맘대로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는 수급이었어요. 이거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이 젊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풋 아웃 밸런스를 맞추면서 원가 이하의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의사협회 안에서 여러 직군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함께 버무려서 대표성을 지녀야 될 의협 자체가 관변단체 출신이고,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권력으로 이게 싸면서 누르고 있고 지금까지 패배의식이 저런 기성세대들하고 지금 전공의들이 말을 섞겠습니까? 대표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대표성을 행사했으니 의사 입장에서도 의협을 안 믿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교수는 사실 이런 대표성에서 한 발짝 물러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교수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눈앞에 환자를 못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의대에 남아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나오는 게 맞거든요. 몸을 갈아넣어 거기서 다 산화할 겁니까? 과로사 하기 싫으시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죽기 전에는 나오시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기분 나쁜 사람 누구죠? 전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든 그 의대생을 거쳐서 나온 전공이 아니겠어요? 미래 세대의 희망을 없앤 거예요. 전문직을 갈아엎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태의 대표성은요. 전공의밖에 없어요. 다른 대표는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전공의 대표가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보건복지부하고 이 대담하던 여러 전공의들이 앉아서 얘기하던 그런 회의 자료들이나 영상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안 믿는 게 눈에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말하고 제일 중요한 말이 거기서 뭔 줄 알아요?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한 게 2,000명이잖아요. 그런 대표성이 없고 배신 때리고 계속 농락하고 검토하겠다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죠. 이 사태는 해결 안 돼요. 대표성을 지닌 사람끼리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성을 지닌 집단이 이미 보건복지부나 정부를 100% 안 믿거든요. 제발 잘못했으니 무릎을 꿇고 돌아주시고 다시는 이 협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의 영국의 명예혁명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있지 않느냐 이상. 절대 왕권을 놓은 게 명예혁명이잖아요. 권력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다시 의논하고 난 다시는 이 협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나 그게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의사를 악마한 국민들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아마 안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터진 거지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걸 볼만한 분들만 보시겠죠. 감사합니다.